용우 지원이 회피형이고 초아가 혼란형이어서 용우 지원의 불꽃까지는 몰랐어도 용우랑 초아의 문제, 그리고 지원과 재영은 불꽃이 튀겠지만 큰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커플이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충분히 알았는데 용우가 그렇게까지 센 노래를 가방에 들고 다니고 지원에게 이렇게까지 한 방에 틀어버릴 것까지는 그건 몰랐지. 어쩌면 너무 많은 용우의 과거사에 현혹된 거지. 근데 뭐 현혹이라고 할까? 근데 용우에게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좋은 내면을 잘 찾아가면서 성장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최종 선택에서 용우가 지원을 선택했는데 용우가 초아랑 싱가포르에서 데이트를 하면서 지원에게 문자 보내지 않았던 걸 후회했을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후회랑은 개념이 다르지. 초아로부터 퇴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과거의 자기 행적을 뒤져보니 내가 얘랑 그렇게 계속 시간을 보냈네? 이건 어쩌면 사랑? 그런데 지원과 만약 만나다가 지원이 너는 오빠는 바다 같은 사람이잖아. 그러면서 굉장히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해. 근데 용우는 그런 부분을 수용을 못해.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네. 그러면 그게 예전에 초아가 있었는데 초아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하면서 그렇게 퇴로가 확보되는 경우는 있지. 그것도 보통 사람의 어떤 후회처럼 그렇게 즉각적으로 밀려오진 않고요. 그거를 없는 셈 치는 것도 잘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훨씬 흘러야 돼. 그 부분은. 그래서 초아라는 환상이 오랫동안 용어 머릿속을 괴롭히면 그게 이제 하나의 긴 짝사랑, 알고 보니 그게 사랑이었다 하면서 마음속에 굉장히 키워갈 수 있는데 차라리 초아랑 사귀었다가 헤어지면 그건 후회 안 해. 후회를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맞춰져야 되는데 자기가 했던 선택을 번복하고 싶을 때, 도망치고 싶을 때 그 퇴로를 초아로 내가 상상을 하면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길을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회피형들은 후회를 덜 해요. 후회를 잘 안 하는 거에 가까워. 지금 상황적으로는 후회로 이어질 수도 있겠어. 지원 씨랑 비밀 데이트 할 때도 같은 논리를 했고 세승 씨랑 할 때도 같은 논리를 했어. 세승과 지원에게 비밀 데이트 했던 논리가 갑자기 재영이랑 할 때 논리가 바뀌었을 만큼 그렇게 유연하지 않아. 용우는 근데 좀 성장을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용우 반성 안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면 좋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쪽으로 이어지면 좋겠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무너졌다가 올라오는 그런 과정을 밟진 않겠지. 근데 무너졌다 올라오는 그런 식의 반성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이 연애남매 프로 자체는 인플루언서가 그러니까 팔로워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잘못 살았나 그 반성이 아니고 여기 연애남매에 와서 그래도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던 경험이잖아. 그런 거를 좀 하는 것 자체는 용우에게 성장이 됐겠지. 물론 초아에게 안 미안하진 않겠지. 그런데 내가 지원을 선택한 내 행동은 물론 지원이랑 헤어졌어도 그건 반성 안 하지. 용우 입장에서는 솔직하고 당연히 그런 거니까 그거는 반성 안 해. 근데 용우가 성장하는 거에는 그런 반성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내면을 너무 외면하고 살았구나. 내면을 바라봤다면 오히려 더 솔직하게 임할 수 있었을 텐데 솔직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내 내면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구나. 그런 성장은 그래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일단 지원 씨나 용우 씨나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들만큼 하는 이게 회피형의 사람들은 후회를 그렇게 즉각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쌓여서 나중에 터질지언정 후회를 그렇게 엄청나게 하진 않아요. 근데 시청 후에 재영의 진면목을 알게 되었어도 세상에 남자가 재영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원 씨도 그래 저런 일이 있었지 하고 그래 재밌었다 하고 그냥 넘길 거라고 봐요. 지원 씨가 도착을 합니다. 지원 씨가 지금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겠죠. 이 상황에서 재영 씨를 고민하고 있진 않겠지. 이 전날 재영도 끝임을 알고 지원 씨에게 말을 걸었었고 싱가포르 국립미술관 국립미술관이겠죠. 지원 씨 입장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겠지. 용우에게 확신은 없었을 거야. 근데 재영은 내가 생각하는 1등은 아닌데 지금 1등일지 5등일지 모르는 것을 뽑는 거죠. 지원에게 재영은 1등이 아니지. 왜냐면 재영이 보여준 패 중에는 관람차의 침묵과 틱틱거림 두 가지가 연결돼서 지원 씨는 재영 씨에 대한 판단을 했지. 그 틱틱거림은 재영 씨가 이렇게 츤데레 같은 게 있잖아요. 틱틱거린다고 느낄 수 있는. 근데 그게 지원 씨는 그런 부분을 평소에 인간관계에서는 틱틱거림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오히려 본인도 틱틱거리면서 애인이나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상대적으로 과하게 바래. 왜냐면 평소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내가 틱틱거리고 상대한테 그렇게 센 척하면서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내 사람만큼은 나에게 한없이 다정하길 바라는 그런 결핍이 있어. 그렇지만 그거를 드러내지 않고 상대가 알아서 맞춰주길 바라죠. 재영 씨는 그런 부분을 알아서 다 맞춰줄 수는 없어.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하자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지. 일단 마이너스가 있지.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관람차에서의
대화인데 재영 씨가 그 안에서 어떤 걱정이든 했단 말이야. 불안했건 걱정을 했건 카메라가 했건 지원이가 보기에 재영은 얘가 나랑 어느 정도 몇 번 데이트를 하더니 이런 차가운 모습을 보이네? 나한테 자기 어떤 알려줘도 부족할 판에 연애를 하다가 이런 차가운 모습을 마주했을 때 나는 견딜 수 없는데 지원은 굉장히 그 다정함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지원 씨는 지금 굉장히 센 척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실제로 그게 열심히 살아온 원동력이 됐어. 세고 열심히 살아온 천재 소녀에서부터 지금은 유능한 커리어 우먼까지 이렇게 쭉 왔단 말이야. 근데 그 내면에는 엄마한테 인정받고 엄마 나 더 이상 못하겠어라고 말하고 싶은 소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면 그 소녀를 알아봐주고 감싸주길 바라지. 근데 막상 또 네 안에 소녀 있는 것 같은데 하면은 부끄러워서 도망가. 근데 재영이 결국 관람차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얘도 똑같겠구나, 내 안의 소녀를 바라봐줄 수 없겠구나 하고 거기에서 일단 2개 마이너스가 빵빵 때려진 거지. 근데 용우는 어때? 용우 제 안에도 울고 있는 아이가 보여요? 서로 똑같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야. 내가 내 안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걸 굳이 얘가 볼까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 어차피 같은 인종이라고 생각하면 뭐 서로 들킬까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숨길 필요도 없는 그런 편안함을 지금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지금 지원 씨가 용우를 선택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긴 한데, 문제는 겉으로 보여지는 결핍이 있어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 안에는 내 결핍, 우는 아이가 있어. 그런데 우는 아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길 바래. 근데 그건 용우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둘 다 우는 아이가 있는데 그러면 그 둘 다 우는 아이끼리 만나서 뭐 누가 누구를 사랑해줘. 물론 이런 회피형들끼리 서로가 알아보면서 잘 만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지원 씨는 아직 그 모순을 정확히 해결하지 못했어. 내가 웃는 아이를 발견해서 그거를 누군가 알아봐 주길 바랄지, 아니면 내가 내 아이를 다스려서 남의 우는 아이도 어루만져 줄 수 있고 내 어느 아이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회피형을 만나면 그럴 수 있는데, 본인도 당장 그렇게 못하잖아. 본인도 못하고 실은 그 내 애인에게만 특별한 태도를 한단 말이죠. 근데 용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용우도 지금 연애남매 나와서 이제 처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뭘 남의 내면을 들여다보주겠어. 보통 사람보다 그 감정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용우가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지원 씨의 그 내면을 알고, 그래 그 내면이 겹치는 건 맞아. 둘 다 회평이라고. 근데 그 내면을 수용해 줄 정도로 용우 씨가 자기의 내면을 이해하고 아 나에 대해서 알고 그렇게 해서 성숙해지는 기회가 없었다고. 지금 연애남매 출연한 게 다야. 지금 용우도 이제야 알았어. 이제야 깨달았어. 그래서 지원 씨가 생각하는 바다 같은 사람은 될 수 없어. 근데 지원 씨는 나의 내면을 바다같이 알아봐주고 나랑 똑같은 성향? 그러면 지원 씨는 지금 용우가 아니라 한 10년 후에 용우라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아 5년 후 정도만 돼도 될 수 있겠다. 근데 용우는 인제 시작했는데 뭐 어떡해 용우도. 그래서 지원 씨의 그런 바람을 용우 씨는 채워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차라리 지원 씨도 그냥 5년 후에는 본인도 성장할 거야. 그래서 나의 내면을 완전히 공유하지 않아도 돼.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지원 씨가 성숙해져서 안정적인 사람을 만나든, 뭐 재영 씨 같은 안정적인 사람을 만나든, 아니면 그냥 그걸 숨긴 상태로 뭐 사람을 만나서 스스로가 성장해 나가든, 아니면 본인과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똑같은 사람을 만나되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을 만나든, 내가 성숙해져 있든. 근데 내가 성숙해지고 상대가 그러면 본인이 힘들긴 하겠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조합은 있어요. 지금 지원과 용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원 씨가 바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모순점이 있어. 지원 씨가 바라는 그 모순을 해결하려면 용우 같은 사람인데 한 10년 정도 이 고통과 이런 부분에서 내면을 이해하고, 나는 회피형이긴 하지만 더 이상 내 회피적인 성향에 휘둘리지 않고 타인의 내용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어른이 돼야 돼. 남자친구가 그 내면을 뭐 얼만큼이나 어루만져주고 하겠어. 남편이 돼도 그렇게 하는데 몇 년 걸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말했잖아요. 20년 걸린다며. 남편이 돼서 뭔가 상대의 어떤 회피적인 성향이든 아니면 불안적인 성향이든 이해하고 그것으로 서로가 수용하는 데까지 20년이 걸려요. 이게 농담이 아니야. 진짜로. 20년이 걸리는데 연애를 하는 사람한테 그 부모에게서 받지 못했던 것을 연애하는 대상에게 원하면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채워줘. 처음에 채워주는 척은 하겠지.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의 성향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이 사람이 부모님만큼 성숙한 그런 젊은이. 이건 진짜 희박하지. 뭐 어떻게 살아야 뭐 30, 40대의 젊은이가 부모님만큼 그렇게 성숙해지겠어. 또 하나는 그런 결핍이 있는 애들을 어떻게 꼬실 줄 아는 애들은 그걸 채워줄 수 있어요. 그걸 연기할 수는 있어. 결핍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쉽게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척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쉬워. 물론 그래도 결국 재영에게는 자기를 다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긴 했을 거야. 그렇게 지원 씨는 재영 씨를 만나러 갑니다.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지원 씨가 예를 들어서 용우 같은 사람을 지금까지 만났다면 그 말이 맞는데, 오히려 지원 씨의 부모님은
그냥 가볍고 깊이 생각 안 하고 내가 오히려 보살펴야 되는 존재라고 착각. 실제로 부모가 지원 씨를 다 지원해줬지. 그런데 지원 씨는 내가 부모보다 더 뛰어나고 그리고 부모님을 걱정시키면 안 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나의 약한 부분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재밌는 얘기나 들려드려야 되는 그렇게 이제 현실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부모님을 여기고 있을 것 같고 연애도 그런 식으로 해왔을 거야. 그래서 부모의 어떤 모습을 발견한 건 아니고 용호에게는 정말 자기의 어떤 모습을 발견한 거지. 또 내가 가장 난리에 결정할 수 있는 그 순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본인을 위해서 결정하려고 지원 씨는 많이 고민했는데 아니 뭐 물론 용우 씨도 나쁘지 않은 사람이죠. 재영 씨도 그리고 지원 씨에게 맞지 않는 부분이 크고 사귀었다고 해도 큰 문제들이 벌어지긴 했을 거야. 왜냐면 지원 씨가 기대하는 거는 정말 환상의 유니콘이거든. 윤재 같으면서 말은 또 다정하게까지 해야 돼. 윤재처럼 그렇게 챙겨주면서 말도 다정하게 하는 것까지 장착돼 줘야 되는, 그러면서도 그게 계속돼야 되는, 그리고 허세가 없고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근데 허세가 없고 본인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백단에 있으면서 그렇게 모든 걸 또 챙겨주고 그러면서도 또 말이 통하는 스마트함이 있어야 되잖아.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채울 수 있는 남자는 뭐 여자도 마찬가지고 만나는 게 어렵죠. 쉽진 않지. 그러려면 나의 내면까지도 알고 있어야지. 유나는 중간에 용우 바이러스 감염됐을 때 말고는 윤재 기를 엄청 살려줘요. 그리고 뭐라고 말할 때도 웃으면서 계속 그 뭔가 이 쿠션을 주고. 그러니까 윤재가 유나에게 하는 거에는 유나의 역할도 있는 거야. 그리고 유나가 엉덩이가 무겁고 시키는 걸 잘해. 그런데 그거를 윤재가 기분 나쁘지 않게 그런 거를 막 이렇게 또 다독이고 또 칭찬도 엄청 잘하거든. 그런 부분들이 윤재의 상남자 같은 지고지순함, 그런 일관된 사랑 표현에는 유나도 있는 거야. 어떤 한 사람의 행동에 다른 사람이 섞여 있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일 수도 있지. 윤재도 유나랑 이게 맞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유나가 그 여유로움이 있어. 유나는 누군가 나한테 뭔가를 해줄 때 그것을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기꺼이 받아. 이렇게 뭔가를 해줄 때 기꺼이 받고 그걸 갖고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윤재 입장에서는 좋지. 재영도 지원 씨가 이렇게 농담을 이렇게 툭툭 하니까 나도 같이 그냥 하는 거지. 근데 그걸로 상처받고 있을지 모르는 거지. 근데 그거를 제일 심하게 하는 사람이 용우야, 실은. 용우도 웃으면서 하긴 하는데 자기 자학도 해. 용우도 자기가 처음에 왔을 때 백숙 같다고 했나, 닭가슴살 얘기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리고 지원이 옷 가지고 그물이세요? 그물인 줄 알았어, 이런 것도 하고 하는 걸 보면 실은 그런 게 제일 틱틱대는 사람, 놀리는 개그, 자기 자신도 놀리지만 그걸까 제일 심하게 용우인데, 그런데 재영에게서 하자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을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용우기도 한데 용우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지원 씨가 그 칭찬, 눈웃음, 고마워 그렇게 하면서 상대를 이렇게 우쭈쭈 해주는 게 모든 사람한테 통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래도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통한다. 왜냐면 특히나 이거는 뭐 제가 남녀를 구분해서 말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남자에게 책임감이 부여되는 환경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남자들, 여자들 마찬가지예요. 뭐 한국의 K 장녀라고 하면은 더더욱 책임감 어마어마하죠. 그런 책임감이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걸 책임져야 되는 것 이면에는 또 이 책임을 받음으로써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 그러면 그 역할을 칭찬해 주는 것만으로도 실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칭찬해 주고 네 역할을 잘 수행했다. 일단 그 역할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칭찬을 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고 다음에도 또 그걸 또 하려고 하겠지. 은근 고민 오래 하고 고르는 사람들이 항상 제일 안 좋은 거 고르더라고요. 그렇군요. 거기다가 이제 어떤 미소와 고맙다는 말 이런 것들이 장착돼 있으니까 그게 윤재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민해서 떠날 수 있으니까 시원하고, 그리고 재영에게 어쨌건 호감을 가졌었는데 재영과 거리를 둬야 되니까 섭섭하겠지. 그리고 재영이 찾아오네요. 연애남매에서는 확실히 빠르게 시작돼 있는 것 같아. 재영은 지원을 선택했고 제가 이성으로 느꼈던 사람은 지원뿐이고, 싱가포르 와서 2번이나 데이트 신청을 해줬고 데이트하는 동안에는 즐겁고, 그러니까 좋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죠. 확실히 그 이 두 사람의 어떤 케미는 그래도 인정을 해야지. 지원 씨도 재영 씨를 만나면서 최커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분명히 한 것도 맞으니까. 그래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이젠 완전 마지막.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 한번 표현하고 지금까지 느꼈던 고마움,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이 굉장히 소중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재영도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군요. 그쵸? 뭔가 뭐 상대에게 마음을 전한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끝으로 마음을 그냥 표현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지원 씨는 이제 생각에 빠져 있느라고 재영이 오는 걸 몰랐었고요. 그렇게 재영 씨가 도착을 하네요. 그렇게 최종 선택은 재영 씨가 지원 씨를 했고요. 이 둘이 그래도 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게, 용우랑 지원 씨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를 했다고 해야 되나? 과대평가를 했다고 해야 되나? 어느 쪽이 맞을지 모르겠네. 내가 이들을 과대평가한 건지 과소평가한 건지. 최커가 안 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주인공스럽고 기억에 남는 캐릭터들을 구축해줬어. 연애남매를 통해서 애착을 얘기를 할 수 있었다면, 다음에는 또 새로운 또 프레임을 더 추가해가지고 제가 또 얘기를 들려드릴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실은 연애남매에서 제가 회평 애착만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안에 애착에 대한 얘기, 그리고 임하고 이론들, 그리고 발달 심리나 이런 거를 계속해서 언급해줬어요. 내가 딱 이겁니다 라고 하지는 않았어도 그걸 묻혀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긴 했거든. 그래서 연애남매 2에는 뭐 거기에 또 새로운 어떤 프레임을 끼얹어서 분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원 씨는 이제 기다리고 있었고, 진짜 끝났죠. 근데 지원 씨가 확실히 그 뒤에서 용우가 왔을 때랑 비교해보면 재영 씨랑 눈도 잘 마주치지도 않고 표정도 굳어있죠. 여기서 지금 지원 씨는 재영 씨에게 거절해야 되는 마음, 불편한 마음 때문에 눈 마주치는 게 힘들어. 용우 바이러스는 결국 지원을 선택한 건가요? 그래서 검은 사신이 됐어? 그러면 이거는 그 바이러스가 이렇게 바이러스처럼 여러 사람을 감염시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약간 기생수 같은 거구나. 빙의식하는 거구나. 어디론가 한 명한테 가는 거구나. 처음에 유나한테 갔다가 빠져나와서 세승한테 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지원한테 간 거구나.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존재지만 이제 개체는 하나인. 재영이 주연한테 거절하고, 재영이 주연한테 거절하고 지원한테 간 거라고 그래요? 그래? 그렇구나. 그것도 가능성은 있겠다. 왜냐면 마지막에 주연 씨가 집에 일찍 와 있긴 했었으니까. 근데 뭐 모르죠.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지. 근데 그렇다면 재영 씨의 눈물이 더 의미 있네요. 컨텐츠상 재영 씨의 눈물이 그러면 생각해보면 진짜 촬영할 때까지만 해도 그 시간상으로 가장 마지막에 결말이 난 건 용우 지원인 거잖아. 커플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난 거잖아. 그렇잖아요. 왜냐면 세승하고 정섭은 커플이 됐지만 낮에 만나서 끝났고, 그래서 막 와가지고 수영도 하고 놀았고, 그 다음에 뭐 유나랑 걔네도 뭐 그렇게 뭐 늦게까지 안 만난 것 같고, 만약 걔네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용우 지원이 그러면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촬영을 해놓고 실제로 이 컨텐츠에서 이 최종 선택의 하이라이트는 재영하고 주연에게 줬어. 재영의 눈물이었어. 그 옛날에는 내일의 콘서트인가 하여튼 그런 게 있어가지고 유명한 가수들이 모여서 하는 막 그런 콘서트였는데, 누가 엔딩을 맡느냐가 그 가수들 간의 그 굉장히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실컷 촬영은 용우 지원을 마지막에 넣고 마지막에 딱 촬영을 했으니, 이걸 할 때까지만 해도 용우 씨는 역시 내가 주인공이구나, 역시 지원과 이렇게 최커가 되면서 잘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을 텐데, 근데 지금 여기서 실컷 촬영은 그렇게 해놓고 마지막 포커스를 재영의 눈물로 잡았네. 재영 씨가 주연 씨를 거절하고 온 상황이라면 재영 씨는 주연 씨에게 거절을 하고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지원 씨에게 거절당할 걸 알면서도 여기 와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간 거네. 주연에게 미안함, 그리고 자기의 어떤 상황, 그런 상황에서 눈물을 머금고 참고 남한테 보이지 않고 와가지고 뭔가 이 최종 선택 앞뒤로 그 서사를 넣어준 거는, 초아가 썼던 편지도 봐가지고 초아의 인터뷰에서 그런 눈물 같은 것도 물론 소리지만 초아와 재영에게 확실히 더 주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모르겠어. 그냥 내 느낌일 수도 있겠지. 제작진은 전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두 사람을 확실히, 물론 다른 사람도 다 애정했겠지. 그리고 그 중간에 포인트를 준 것도 확실히 초아고, 참 제작진도 이입이 됐을 것 같아. 그렇게 이제 탔었잖아. 재영 씨는 관람차니까 그래 우리 좋은 추억이었지, 그냥 그거에 대해서 큰 대꾸하지 않고 재밌었어. 그렇게 싱가포르 오고 나서부터 오는 날부터 재밌었어. 재영은 지원에게 재밌었어? 라고 물어보고, 이따가 용우는 너는 재밌는 사람이다 라고 해요. 재영 씨는 나와의 시간이 그래도 좋았니? 라는 의미에서 재밌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용우는 너는 재밌는 사람이야 라고 해. 그래서 용우를 생각해보면 이 사람과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해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회피 형들은 이 사람과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것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해. 그런 사람에게 지원 씨는 바다 같은 사람을 기대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지. 똑같은 재밌냐는 거에도 재영 씨는 네가 재밌는 시간을 보냈나? 나는 걱정된다. 그게 재밌는 시간을 보냈기를 바란다. 누가 어느 쪽이 더 그 재밌냐는 워딩에서도 더 바다 같은 사람에 가깝냐는 거죠. 근데 지원 씨는 지금 용우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 용우 씨가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는 좋은 사람이라 생각해 그래도. 근데 지원 씨가 바라는 사람은 아니야. 그 부분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지. 그래서 오빠는 재밌었어? 서울에서는 뭔가 제대로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였는데 그때 재영은 이제 지원 씨에 대해서 피하고 있었죠. 불꽃이 터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았고 그렇지만 피하고 있었지. 그래서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 재영 씨가 생각하는 그런 예술적인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장점이자 단점이야. 예측 불가능성이야. 예측 불가능성인 사람을 만나면 너무 좋죠. 재밌고 근데 불안해. 그 불안이 설레임일 수도 있지. 재영 씨는 그런 사람, 어쩌면 재영 씨가 그 밴드를 하고 싶어 했던, 음악을 하고 싶어 했던 것에는 재영 씨가 선망하고 추구하는 그런 삶에는 예측 불가능한 삶이기도 해요. 그런데 재영 씨는 지금 누구보다도 안정적인 삶의 길을 걷고 있지. 그러면 재영 씨가 가진 이 삶의 밸런스는 어떤 불안정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 왜냐면 재영 씨는 어느 순간 어머니 품 안에서 약한 나를 너무 사랑해주는 엄마 너무 고마워. 근데 어느 순간 사춘기가 지나고 성인이 되면서 엄마 품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노력했을 거란 말이야. 재영 씨는 엄마가 바라는 그런 부분과 내 삶의 방향을 어느 정도 합치시켰겠지. 그게 회계사의 길이지. 그런데 재영 씨 안에는 어떤 목마름이 있겠어. 그게 내가 너무 안정만 추구하는 삶 속에서 내가 어떤 도전이나 과거에 있었던 예측 불가능한 길에 대한 목마름이 있겠지. 그래서 재영 씨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상형으로 보여지는 사람은 목마름을 채워주는 그런 부분을 재영 씨는 바라고 있겠죠. 그러면 안 돼. 내가 성공을 했고 그렇다고 해도 자기가 디딘 땅을 쉽게 져버리면 안 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었던 밴드 활동 이런 걸 해볼 수는 있겠지. 그냥 안정성이 추가될 수는 있겠지. 근데 어쨌건 저 목마름에 대한 거는 이제 그런 포인트지 않겠나.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이제 너가 데이트 신청을 싱가포르 와서 해줬을 때 진짜 되게 고마웠고 되게 좋았고 재영 씨는 그 부분을 감사하게 생각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지원 씨 표정은 되게 무겁지. 재영 씨도 끝을 알고 얘기하고 있고 이게 주연에게 거절을 하고 와서 얘기를 하면 확실히 큰 사람 같아요. 내가 너무 재영 씨 칭찬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재영 씨도 당연히 단점은 있지. 허당스럽고 그리고 고집 세고 애 같은 면은 있죠. 근데 그게 생각이 얕아서 애 같은 거랑은 다르지. 굳이 자신을 포장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애 같은 면도 보이는 거지. 단지 너랑 대화하고 싶어서 기분 좋았다 기보다는 진짜 너를 알고 싶어서 그렇게 데이트가 되게 반가웠다. 그렇게 데이트하는 동안 너를 알게 돼서 좋았던 거지. 이번에 연애남매에서도 참 안타까운 게 내가 생각한 부분까지는 그거였지. 용우랑 초아가 둘이 혼란과 회피형의 만남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이러이러한 게 있을 겁니다 까지는 맞았는데 용우가 그래서 지원에게 갈 거다 이거는 몰랐죠. 재영과 지원 만나면 불꽃이 튈 겁니다. 근데 큰 싸움이 날 겁니다 까지는 맞았는데 그래서 지원이 용우에게 갑니다 이거는 몰랐지. 근데 그거 하나로 모든 그런 예상은 다 뒤엎어져 버렸죠. 참 사람 삶이라는 게 그래.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이고 어떤 가능성이 있다까지는 알아도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날 건가 그거는 어렵지. 이 사람이 저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는 들어도 저 사람을 만나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서울에서의 2주보다 싱가포르에서의 한 3, 4일이 훨씬 더 나는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성적으로 만날 수 있었고 그래서 싱가포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최종 선택할 수 있을까. 지원 씨도 한편으로는 더 다정한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지원 씨가 자기 안에 모순을 해결하거나 그런 게 좀 필요할 거고 재영 씨도 안정적이고 편안한 사람을 만나는 게 필요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지니어스랑 연애 게임을 합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데이트를 하는 커플들이 있고 데이트하는 커플끼리 그 둘이 팀이 돼서 그 팀 대결을 해서 돈을 서로 따는 거지. 그래서 그 돈으로 데이트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자기 커플이 게임 못해가지고 커플 때문에 지고 이러면 막 깨지겠지? 그래서 게임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상금도 벌고 그래 머리 좋은 상대 골라서 게임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이 이성으로 매력이 없어도 게임에서 이길 것 같은 사람은 이제 고를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또 그 사람이랑 또 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데이트하다 보면 또 정이 쌓이고 그러면서 이게 결과적으로 이성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과 게임에서 이길 것 같은 사람 그 사이에서 막 또 갈등하고 또 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데이트했을 때 되게 별론데 이 사람이 아니면 이길 수 없는 게임이 막 있는 거야. 그럼 막 그 사람이 이성적으로는 되게 매력이 떨어지는데 막 다들 데이트하려고 그래 그 사람이랑. 데이트해야 그 사람 게임에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첫인상 매칭도 그냥 사람을 보고 첫인상 매칭을 시키는 게 아니라 질문 문항을 한 10개 정도 던져주고 똑같이 대답하는 거. 이게 부호화 실험에서 쓰는 건데 애인이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바람이 차네 이렇게 했을 때 그 말뜻은 바람이 차다는 뜻이다. 문을 닫으라는 뜻이다. 뭐 그렇게 해서 체크하는 거 있잖아. 그 말의 본의가 뭔지 체크해가지고 가장 많이 겹치는 사람끼리 이제 매칭을 먼저 시켜주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1회차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매칭된 사람들끼리 이제 게임을 하고 보면 이제 누가 게임을 잘하는지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강자가. 그래서 처음 게임은 예를 들어서 뭐 기억력이 관련된 게임이라면 다음번에는 기억력이 전혀 관련 없는 수리 연산으로 막 해버리는 거지. 이제 게임은 조금 넣고 이제 데이트에 중점을 넣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 기억력 높은 사람들이 싹 몰렸는데 거기에서 다음 게임에서는 기억력이 전혀 필요 없는 게임 딱 넣고 그래서 아 이제는 좀 머리가 좋은 사람이 딱 뜯는가 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예술적인 감성이 필요한 미션을 딱 넣어가지고 또 새로운 또 지능을 보여주게 하고 그래서 어떤 그 다양한 지능들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을 넣어가지고 이 사람들의 다양한 지능들이 표현될 때 이 사람들의 뭐 매력도 내는 게 바뀌겠죠. 뭐 어떻게 기획하겠냐고 해가지고 그럼 뭐 한 10분 생각한 게 뭐 얼마나 대단한 게 나왔겠어요. 진짜 매칭을 시켜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죠. 아니 근데 이성을 매력적으로 보게 되는 거에는 이 사람의 지능도 있어요. 그게 꼭 단지 그냥 뭐 계산을 잘한다 아니면 뭐 공부를 잘했다 이거랑은 다른 거거든. 그런 미션을 같이 수행하는 와중에 이 사람이 다양한 지능들을 엿볼 수 있고 그게 되게 섹시하게 느껴질 수 있지. 아니 기획해보라면서 기획하니까 뭐 다들 별로래. 아무튼 그래서 재영은 그런 기회를 처음 제공해 준 것도 너라고 생각을 해서 재영 씨는 끝을 알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도 고맙고 저렇게 느낀 점도 말 못하나요 하는 사람이 막 실컷 이제 한 3시간 요리해가지고 딱 했는데 어때 맛있어? 아 이건 좀 짜고 아 이거는 전에 먹었던 거랑 너무 맛이 비슷해가지고 질리고 이거는 별론데? 아니야 실컷 요리해줬는데 그렇게 말하냐? 그러면 뭐라 그래? 느낀 점을 말을 할 타이밍이나 이런 것에 타인의 배려가 없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재영은 너의 마음을 줘. 나한테 마음을 열어줘. 이 말을 하고 싶겠죠. 그런 말을 하고 싶지만 그런 말보다는 사실 못하죠. 이제 끝이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사실 진짜 우리가 보냈던 시간이 적어도 나는 정말 진심으로 즐거웠고 행복했고 데이트했던 시간들은 진심이었어. 고마웠고 즐거웠고 재밌었어. 재영 씨는 마무리하러 왔네요. 그렇게 이제 잘 마무리를 했군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그렇게 재영 씨는 고마웠어. 결국 너와의 시간은 고마웠다. 라고 마무리를 짓네요. 재영은 진실게임에서 마음을 접었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이렇게 따로 얘기를 할 때도 지원 씨에게 끝을 알고 있는 듯한 말을 했죠. 근데 진실게임에서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고 용우도 보고 지원 상태도 보고 이러면서 확신을 얻긴 했겠지. 왜냐면 진실게임 끝에까지만 해도 재영 씨는 지원 씨가 지원이랑 끝내야겠다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긴 해. 숙소 와서 지원이 보고 끝임을 알지 않았을까 싶어요. 재영 씨 입장에서는 실은 날벼락이지. 날벼락. 지원이랑 하루 대면 했다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돼버렸으니 지원 씨는 이제 정말 진심으로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오빠라는 사람을 알기에 짧은 시간이었고 대화도 많이 못 해본 게 아쉬웠는데 짧은 시간 뭐 용우랑은 긴 시간이었어? 싱가포르에서 2번째 데이트 때 그때 내가 느꼈던 아쉬운 감정들로 인해 또 그걸로 오빠를 어떤 사람이다 나 혼자 확신하지 않기로 했어. 그러니까 그때 오빠는 그렇게 나를 아쉽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확신을 한 거긴 하지. 그러면서 용우에게 마음이 튄 거고 그래서 나 혼자 확신하지 않기로 했어. 오빠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안 맞아 보다는 그냥 오빠라는 사람을 알기에 시간과 대화가 너무 부족했고 그렇지 않았나. 시간과 더 부족한 용우를 선택했잖아. 그런데 그러면 결국 아쉬웠다는 얘기잖아 라고 들릴 수도 있는 거지. 오빠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랑 안 맞아 라는 말이 결국 전하고 싶은 말이잖아. 아까 재영도 나를 선택해 가 전하고 싶은 말이잖아 원래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면서 해야 될 말을 하는 것처럼 지원 씨도 오빠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안 맞아 라는 마음이 컸지만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네. 그래서 뭐 아쉬웠다. 밖에서의 오빠 모습은 어떨지 항상 생각해봤던 부분이긴 한데 그걸 내가 많이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다. 이게 밖에서의 모습이 관람차 같을까봐 두려웠을 수 있겠죠. 지원 씨는 용우가 좋은 마음도 당연히 컸겠지만 재영의 그 차가움이 두려웠을 수 있겠지. 지원 씨의 약한 면이 재영의 차가움을 보고 도망치고 싶었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요. 여기 싱가포르 와서 보낸 시간들은 정말 좋은 추억이 되고 나는 정말 진심으로 재밌었어. 오빠가 한 어떤 부분이 나와 맞지 않는 부분도 느꼈지만 그것 말고도 지금 내 상황과 지금 나의 인생의 시기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에게는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인생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나의 내면을 그냥 다 이해하는 어른스러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지원과 똑같은 상황에 내면을 이제 갓 발견한 오히려 지원보다도 감정에 대한 이해도가 더 뒤처진 내면의 여린 아이가 그대로 있는 아이를 만나버렸어. 지원 씨의 어쩌면 이 감정에 대한 이해로만 측면하면 지원 씨가 지금 말하는 이게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 모습이라는 게 나의 내면을 그대로 가졌지만 성숙한 어른인 누군가잖아요.
나의 내면을 그대로 가졌지만 성숙한 어른인 누군가는 지금의 용우는 아니야. 물론 미래의 용우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미래가 되기까지 지원 씨가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모습을 생각할 게 아니라 그걸 기다려주면서 이 사람이 성숙해지는 과정을 기다려야 돼. 그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 성숙한 상태로만 따지면 재영 씨가 어쩌면 더 성숙한 사람일 수도 있지. 그런데 지원 씨는 용우에게 환상을 크게 품고 있지. 용우는 이제서야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감정에 대한 이해를 연애 남매 와중에 하기 시작했어. 지원 씨는 그래도 몇 년 전에 그걸 해서 나의 이런 내면까지도 내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좋겠다라고 몇 년 전에 생각하면서 새롭게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봐야지라고 기대하면서 왔어. 그러면 지금 이런 감정에 대한 이해, 자기 내면의 내면 아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이해는 지원 씨가 용우보다 선배야. 재영은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면 재영 씨는 자기의 약함이나 이런 거를 언제든 다 드러내고 인정해. 나 지금 약해. 나 지금 이런 부분에서 그런 사람이야. 나 찐따 같은 사람이야. 라고 본인은 그냥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우보다 그런 면에서는 재영이 훨씬 성숙하지. 지원이 용우보다 감정에 대한 이해도가 더 일렀고 더 성숙해. 용우는 자기의 내면 숨기고 멋있는 사람으로 살아왔어. 그게 용우의 원동력이기도 하고 그런 내가 싫지 않아. 라고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쵸. 가족의 기대에 대한 부담이 큰 공통점이 있지. 그런 공통점이 있으면서 지원 씨는 내가 가족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그런 부담감에서 이렇게 부담을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여린 사람이라는 거를 알아주고 기대고 싶은 누군가가 필요해. 용우는 어때? 용우도 마찬가지야. 용우도 이 내면을 발견하는 순간 나의 내면을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그걸 기대고 싶은 사람이 필요할지도 몰라. 하지만 용우는 기대고 싶어 하진 않아요. 앞으로도 안 할 거야. 근데 그런 면에서 용우와 지원은 마찬가지로 상대가 나의 어떤 내면을 자꾸 건드리거나 나한테 기대는 거를 그닥 원하잖아. 용우는 독립적인 사람을 원해. 지금 지원이가 변하려고 이게 여기서 모순이 발생하는데 지원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의 모습인 사람을 만나는 순간 지원은 용우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게 돼. 그러니까 거기서 모순이 발생하는 거야. 그게 나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용우는 독립적인 지원을 원하는 텐데 지원은 용우에게 기대하는 게 용우는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용우에게만은. 근데 용우는 그걸 원하지 않잖아. 지원도 과거에 그러지 않았고. 그런 부분에서 모순이 발생을 하는 거죠. 스스로가 과대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오빠가 내가 뭐 때문에 그랬던 거지 라는 고민은 우리가 어제 얘기하면서 많이 풀었던 것 같고 그래서 더 많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도 너무 즐거웠어 라고. 어쨌건 지원 씨는 그래도 관람차에서의 상황을 해명으로 넣었네요. 지원은 방송 보면 후회할까요? 후회를 안 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크게 하진 않을 거예요. 안 한다고 믿을 거야 스스로는.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저를 선택하기에는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 사실 좀 알아갈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았겠지만 그 사람도 정말 재밌었다라고 했고 고백이라기보다는 서로 인사를 잘 마무리해서 하는 느낌이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재영 씨도 고백이 아니고 마무리할 마음으로 간 거지. 근데 재영 씨는 지원 씨가 봤을 때 그런 거를 표현 못할 사람 같단 말이에요. 그냥 티키타카나 하는 그런 상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아닌데. 재영 씨는 자기가 적어온 거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었던 말.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었던 말을 적은 사람이 지금 재영, 초아 이 두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는. 근데 지원 씨는 제가 여지껏 만났던 사람들의 성향과 비슷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그거를 지금 재영 씨를 밀어낸 이유이자 불꽃이 튄 이유이기도 하죠. 그동안에 그러면 재영 씨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을 만난 이유는 뭐야? 이유가 있을 거거든. 내 내면의 어떤 부분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이단 말이죠. 지원 씨는 재영 씨를 밀어낸 이유가 과거에 내가 사귀었던 사람과 비슷함일 수는 있는데 처음에 재영 씨 같은 사람을 만나면 재영 씨는 실제로 그런 사람은 아닌데 지원 씨는 내가 챙겨줌으로써 내 자존감이 올라가. 뭔가 내가 역할을 수행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챙겨줌으로써. 근데 어느 순간 그 챙김받고 싶은 그 내면은 여전히 결핍 상태로 남으니까 공허함이 계속 반복됐겠지. 근데 누군가에게 이거 알아줘 라고 말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하고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만나긴 힘들 거고. 그래서 지원 씨는 이제 얼마 전부터 자기 내면을 마주하고 그런 내면을 수용해줄 사람을 찾는데 자기 내면을 드러내지 못하는데 그걸 수용해줄 사람은 어떻게 찾아. 근데 용호를 만나니까 나랑 내면이 같네? 안 드러내도 알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섣불리 다가가기 좀 조심스러웠죠. 그렇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렸는데 그렇게 운명처럼 찾아온 사랑이 또 운명처럼 꺼졌군요.
그래서 갑자기 확 끌린 이것까지는 우리가 참 알 수 있었던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근데 문자를 받아서 확 끌린 건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어느 정도 끌려하고 있었는데 그때 인지를 한 건지 그때 인지를 한 거에 가깝죠. 마음을 서로가 이제 전하면서 운명처럼 이렇게 통했는데 이때 데이트도 좋았고 그리고 지원 씨는 과거의 연애만큼 좋았을 거예요. 연인처럼 생각이 들었고 근데 관람차에서는 뭔가 이별을 했던 변해갔던 연인들의 어떤 모습을 봤겠지. 그렇게 마음이 커졌고 이때 이렇게 밝으셨던 두 분인데 재영 입장에서는 이런 일을 겪고 관람차에서 조금 침묵이 있었고 다시 산을 넘어가 보자 해서 봉합이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용호에게 이미 마음이 돌아섰었다니 야 이런 사람을 내가 사랑할 뻔했단 말인가 사랑했단 말인가 그게 재영 씨 입장에서는 현타가 올 것 같아요. 재영 세승 남매는 연애에 올인하는 모습이라 좋았어요. 참 충실하고 진실되게 했죠. 세승 씨도 그렇고 재영 씨도 그렇고. 재영 씨는 이제 지는 거 좋아하고 너한테 지는 거 좋다고. 그러니까 지원 씨는 자기한테 져주기도 하면서 자기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다정함도 있으면서 바다랑 같이 자기의 내면까지도 알아주고 그리고 내 내면과 어느 정도가 일치하는. 그런데 용우 씨는 져주는 것 같아도 진짜 져주는 성격은 아니거든.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 성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지원 씨가 바라는 그런 속성들이 조합된 사람은 있기가 참 어렵죠. 어려운 속성들을 지금 동시에 바라고 있어. 이 데이트 근데 참 좋았어. 이 환경도 좋고 이런 분위기 여기 이 분위기. 그래서 난 선택하면 무조건 집중이거든. 자기 말을 확실히 지켰죠. 자기가 한 말을 지키고 그리고 뭔가 상대에게 어떤 거절 멘트를 할 때도 사실만을 말하고 이런 캐릭터가 연프를 보면서 이렇게 드문가. 그 연프 분석을 하기 전에는 그냥 다 이런 줄 알았어.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참 드물구나. 희귀하구나. 이게 좋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 자기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 그렇게 둘이서 뭐 파워레인저 놀이하면서 참 좋았는데 그렇지만 그게 이제 또 오래 가지 않았죠. 그렇게 지원에게 솔직하고 싶었고 그 턱끝까지 차올랐던 가장 아름다웠던 건 너라고 말하던 재영 씨 하루가 지나서야 말하는 정작 지원 씨는 그 애기처럼 대하는 것이 일부야. 자기를 어른스럽고 책임감 다하는 사람으로 바라는 게 1순위야. 그래서 지원 씨 마음에도 모순이 있는 거야. 지원이 마음에 일부만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고 그러고 싶은데 지원 씨는 실은 지금 나이가 30쯤 됐잖아요. 뭐 하여튼 20년이 넘게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그걸 하라고 해도 못해. 그래서 정작 그렇게 하면 어색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적정한 선을 지켜주면서 또 그런 또 다정함도 하고 그리고 한 발 물러서 있으면서 또 그리고 또 어떤 티키타카도 되는 또 화려함도 있으면서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면서 그런 것들이 충족되기가 참 쉽지 않죠. 정말 나는 우선이 되고 내 사람이 돼서 확신이 생기는 순간부터 정말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귀여워해준다. 근데 지원 씨는 저거를 바라면서도 저것이 어떤 건지 실은 잘 모르고 부담스럽고 익숙하지 않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걸 참 바라면서도 쉽지 않아. 내가 그걸 다 바라는 게 아니거든. 내 일부가 재형같이 이렇게 막 애기처럼 해주는 걸 바라. 그런데 또 내 일부는 나를 완전히 어른으로서 내 역할을 존중해주길 바라고. 그게 참 있죠. 용우 씨가 뭐 5년, 10년 지나서 그 자기의 내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그러면 지원 씨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쪽에 경로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원 씨가 그렇게 밝고 나의 어둠을 이해를 못해도 밝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냥 어둠 신경 안 쓰고 잘 지내면 되거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밝고 좋아서 사귀어놓고 이 사람에게 내 어둠까지 이해해줘 라고 하면 이 사람은 거기서 고장나는 거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그걸 모르는 면 때문에 그 밝음이 있는 건데 경연할 때 모습 사람 자체가 깊다는 느낌을 받았다. 근데 경연 얘기를 실은 하는 거는 지원 씨에게는 플러스가 되진 않았을 것 같아. 이거는 지원 씨의 오해인데 재영은 경연할 때 나의 노래하는 모습 외모만 좋아하고 용우는 나의 내면을 공유하는 나의 내면을 좋아해주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야.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지원을 알아본 순간을 고백했고 여기서 지원 씨가 그냥 들어갔어도 그때 진심을 써내려가는 이 편지를 방금 전한 거죠. 그렇게 이제 이별이 다가왔네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하고 잘 지내자. 그러니까 재영 씨는 자기가 좋아했던 마음, 재영 씨는 이게 늦게 시작한 만큼 누구보다 마음이 깊었잖아요. 진심이었잖아. 근데 그러면 재영 씨나 세승 씨나 둘 다 참 깊은 마음이었는데 세승 씨는 정섭 씨랑 만약 이별을 했다면 이 10명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도 종종 모일 텐데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겠네. 재영 씨는 이제 가야겠다 하고 악수를 건넵니다. 마지막 악수를 하고요.
우리가 공감했던 운명론처럼 방향이 엇갈리는 것 또한 운명이 될 테니까. 그래서 좋은 인연이 또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캡틴 플래닛은 헤어졌네요. 본인도 복잡했대요. 내가 잘한 선택일까? 잘한 선택일까? 복잡했지만 용우를 보고는 뭐 괜찮아졌겠죠. 센 노래를 보면서 뭐 운명이 찾아온 거니까요. 그렇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니 지원씨 용우 목소리를 듣자마자 환해지는 표정. 지금 지원씨는 용우를 선택할 거니까 앞으로의 용우씨와의 미래가 추후에 만날 향후에 만날 두 사람의 아름다운 만남들이 지원씨는 기대가 될 테니까 지금 또 웃음이 나는 거죠. 받자마자 이제 기분이 좋고 다들 항마력 좀 잘 충전하시고요. 용우는 시작부터 또 가벼운 농담 던집니다. 이분 목소리 내가 알던 분이네? 그러게요. 이런 거는 이제 용우 주특기죠. 용우는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고 재치 있는 말로 상대에게 기분을 좋게 해주고 이런 부분은 용우가 굉장히 잘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잘하는 거. 근데 이런 또 여유 있는 모습을 알고 재치 있는 모습도 좋고 그렇다고 이 사람이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잘 알고 어떤 내 감정을 어루만져 줄 거라고까지 기대하면 안 되지. 그렇게 이제 잠은 잘 잤냐고 하면서 한 발 한 발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가방을 들고 오지 않았죠. 포옹을 해야 되니까 가방을 안 들고 왔나. 그러면 이날은 하루 종일 센 노래를 들고 다니는 게 맞긴 맞네요. 가방에는. 그러면 초아랑 있을 때 또 가방에 센 노래가 들어있었네. 포옹을 위해서 센 노래를 두고 왔구만. 두 사람이 포옹하는 거 이제 센 노래가 보면은 부끄러울 수 있으니 초아를 만나러 가는 길에는 가방을 들고 있었네. 그래서 초아를 딱 만나는 장면에서는 가방을 내려놓고 여기서는 들고 왔었구나. 저런 장난을 물론 뭐 연인 사이에 칠 수도 있지. 치기도 하고 누가 잘 때 몰래 사진 찍는 걸 보니 누가 살짝 생각나긴 하는데 그렇게 이제 밝은 지원 씨 표정. 용우랑 농담을 할 때는 아무리 찌르는 농담이어도 이제 밝죠. 자기가 자는 사진, 굴욕 사진이었겠지? 그런 걸 찍는 용우가 틱틱댄다고 생각은 안 드나? 근데 지금은 일단 좋으니까 이 사람은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이지만 저런 농담도 잘하는 사람일 거야 라고 지금 그렇게 믿고 있죠. 우리는 운명이다를 얘기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두려고 했어요. 사실은 지금 내가 좀 암시적으로 말했지만 말했는데? 300안이 되면서부터 자다가 눈이 떠지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굳이 언급하고 사진까지 찍는 거는 뭐 이게 지원 씨에게는 뭐 플러스는 아니지. 그래서 얼굴 보고 얘기하다가 전화 통화하니까 신기하네. 나는 운명을 안 믿잖아. 근데 운명 한번 믿어보려고. 그 운명을 센 노래에 담아 항상 왕진 가방에 들고 다녔는데 지원이나 용우나 마지막에 자기들이 욕먹을 거라는 거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나는 욕하고 있지 않아. 참고로 저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건 뭐 인플루언서로서 그런 팔로우도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이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일 거야. 왜냐면 연애 남매에 나와서 이렇게까지 자기에게 솔직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었나, 나의 진정성이 왜 박수받지 못했나, 그런 생각을 지금 생각하고 있겠죠. 확실해진 것 같아. 그러면 선택지가 어떻게 되는 거지? 아니 뭐 알면서 용우 왜 그래. 지금 선택지가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이런 게 조금 이해가 늦어가지고 이러면서 지원씨가 선택은 너야 라고 말하는 거를 좀 궁금하죠. 그러면서 또 지원이나 윤재나 서로를 되게 아끼는 남매예요. 나한테는 이제 당연히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때 이제 용우가 나타납니다. 용우를 실제로 보고 지원 씨는 환하게 웃죠. 그렇게 이제 용우를 반기죠. 근데 윤재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어쨌건 윤재가 집에 있으면 그런 느낌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원 씨나 용우 씨나 어떻게 보면 성장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장이라고 하는 거야. 지원 씨는 조금 전에 느낀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아직 모순을 깨지 못했고 용우는 이 연애남의 프로를 찍으면서 자기가 회피해왔던 자기 내면을 이제야 마주한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지.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은 인사를 하면서 다가오는 최종 선택, 용우, 지원. 아름다운 연프의 주인공들의 만남이죠. 거기 서 있는 게 되게 반갑더라고요. 여기까지 오기 잘했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고 용우는요. 근데 어제 말했듯이 그 마지막 문자를 보내면서 되게 하나로 마진이 좁혀지는 느낌을 받았어. 어제 문자를 보내면서 그랬군요. 그 진실게임에서 용우 씨가 생각해보면 전략적으로 잘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하면서 마음을 정하고 편히 잠에 들었던 것 같아. 용우 씨가 그래도 좀 부담을 덜어줬죠. 재영 씨도 부담을 덜어줬지. 근데 재영 씨도 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어제 밤에는 잠들기 전에는. 그러니까 용우는 그래 잘 자더라. 이건 틱틱거림 아니야? 이거 틱틱거림 같은데? 호흡할 때 중간에 팍 끄라고요? 왜? 캡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이거 왜 용우 말에는 이렇게 다 항상 웃는 거죠? 드립 텐션은 잘 맞나 보다. 근데 이거는 지내다 보면 이거 틱틱거리는 거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모르겠어. 굳이 나쁘게 느끼다고 하더라도 재영은 틱틱거리는 거고 용우는 비하 개그가 좀 있는데 실은 뭐 용우도 근데 막 심하진 않죠. 심하지 않은데 용우도 그런 드립들을 조금씩 치는데 나중 되면 이게 더 긁힐 텐데. 그래서 나는 0에서 숫자가 조금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잠이 안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 근데 지금만 생각해 보니까 0에 0 하나 더 붙이고 앞에 1 붙이는 아예 칠판을 갖고 오지 그랬어요. 칠판 갖고 와서 자 0이 있습니다. 0에서 어떻게 늘어나는지 볼까요? 자 뒤에다 0을 하나 더 붙이고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면 자 창문이 있고요. 해골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지원을 향한 마음이 100이 됐어요. 그렇게 이제 마음을 전하고요. 아니 뭐 지원 씨만 좋아하면 됐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술관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알고 지냈던 시간은 많지만 서로 이제 어떤 내면이나 이런 얘기를 못했죠. 그런 건 맞지.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시간을 함께 해보자. 그래 볼까 하면서 둘이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하게 서로 마음을 주고 받았어요. 그렇게 이제 어유 지원 씨는 안녕이라고 하고 포옹이 시작됐네요. 이렇게 이제 포옹이 됐고요. 지원 씨가 포근했다니까. 지원 씨가 포근했으면 뭐 된 거지. 내가 포옹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저런 포옹이 불편해 보이는 걸 수도 있어. 그런 굉장히 배려한 포옹일 수도 있다는 거야. 아니 진짜 지원 씨가 편은 포근했다고 하잖아. 그런데 그렇게 이제 용우 씨 지금 어때? 느낌이 뭔가 해냈다 느낌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최커가 된 것을 굉장히 뿌듯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성큼성큼 달려와서 안아줬어요. 되게 포근했어요. 뭐 잘한 선택일까? 재영 씨가 떠나갔으니까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크게 생각하게 되죠, 사람은. 그래도 또 저런 용우 씨의 따뜻한 포옹에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원 씨가 냄새가 좋으시네요. 포옹하려고 얼마나 준비를 했겠어요. 너무 신기하네. 하늘을 봤군요. 상대에게 밤하늘의 별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포옹 방식이군요. 냄새도 좋아, 시각적으로 별도 보여줘, 몸으로 촉각도 만족시켜주는 이 공감각을 모두 만족시켜주는 포옹법입니다. 하늘이 잘 보이는 곳에서 해야죠. 이런 용우의 행동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네, 목소리도 들려줬죠. 목소리까지. 모든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포옹이니까요. 지원이가 주는 끌림 같은 게 있어요. 장난치고 싶게 만들고 이거 지금 문제다. 이게 지금 실은 여기도 폭탄 하나 지금 설치야. 장난치고 싶게 만들고 지원 씨는 장난치는 걸 처음에는 받아주고 좋아하는데 틱틱댄다고 나중에는 힘들어질 겁니다. 여기도 이게 지금 폭탄 하나 설치됐죠. 물론 폭탄이 설치됐다고 폭파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잘 제거하면 되지. 하지만 저게 일단 폭탄이 하나가 설치된 거긴 하다 지금. 장난치고 싶게 만들고 해서 용우는 바다 같은 남자는 아니라고 나중에 지원 씨가 느낄 가능성이 있는 거지. 말도 걸게 쉽고 만들고 눈이 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나중에 이제 퍼즐처럼 맞춰졌죠. 근데 뭐 그럴 수 있어. 자기의 감정이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알겠어요. 용우 씨도 나중에서 이게 퍼즐을 맞추다가 깨달은 거고. 그러니까 지원 씨는 근데 여기서 또 놀리지 말고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그거를 기대하고 있죠. 근데 용우 씨가 따뜻하게 대하는 대상은 주연이 같은 애 같은 대상, 내 통제하에 들어오는 내가 뭐든지 다 해줘야 되는 어쨌건 그 아이 같은 존재에게는 따뜻하게 대해주는데 그만큼 주연이에게도 독립성을 요구하죠. 통제 욕구가 있으면서 독립성을 상대에게 요구하는 것. 근데 지원 씨는 그런 부분을 견디기 힘들걸? 왜냐면 지원 씨와 용우 씨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통제 욕구가 있으면서 누군가한테 통제받는 걸 견디기는 힘들어해. 그렇게 이제 어떻게 조금 짧은가요? 그러니까 포옹이 좀 짧나요? 좀 더 안아보면 안 될까요? 그럴 수 있죠. 한창 좋을 때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안고 싶었는지도 모르게 그 어색함조차 즐거웠던 순간. 지원 씨는 충분하다고 일단 밀어내고요. 근데 이 둘은 뭔가 이 감정의 서사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게 참 이 포옹이 너무 갑작스럽고 좀 인위적으로 느껴지긴 해요. 물론 이 둘의 마음은 알겠어. 진심이고 진실되게 했는 건 맞아.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정섭과 세승 같은 경우에 보면 아무리 툭탁대고 그랬어도 특히 세승의 그런 깊은 마음이 다 전달되잖아요. 알겠잖아. 그리고 그 서사가 최소한 차에서 올 때도 그 이렇게 팔로 이렇게 안는 건 아니지만 팔로 이렇게 스킨십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가 막판에 서로 마지막에 오해가 있었고 그게 또 풀리면서 그게 뭐 폭탄이 설치긴 했지만 그러면서 빵 터지는 그게 이해가 된단 말이지. 윤재랑 윤하도 그 중간에 잠깐 오해는 있었지만 윤재가 그 전에 소파씬이 또 있었잖아요. 스킨십을 하고는 싶고 근데 뭐 만질 데는 없으니까 머리카락이나 만지고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 그렇게 있다가 이렇게 되니까 아유 그래 또 얼마나 좋으면 저래 오래 참았다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근데 용우가 지원을 안는 거는 약간 그래 뭐 시키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갑자기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해. 이게 너무
감정이 진실인 건 알겠는데 그 빌드업이 다른 두 커플에 비해서 조금 빌드업이 덜 되다 보니까 이게 어쨌건 스킨십의 빌드업은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의 스킨십이 너무 갑작스럽게 느껴져서 받아들이는 게 힘든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술자리에서 서사가 많았겠죠. 근데 그 스킨십의 서사는 없었을 거 아니야. 지원 씨랑 그나마 스킨십의 서사가 있었던 거는 정섭 씨가 같이 피아노를 치면서 어깨 부딪히니 개설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렇다고 해도 술자리에서는 뭐 윤재, 정섭 뭐 이렇게 다 있었는데 술자리에서 뭐 스킨십의 서사는 없었잖아. 그러니까 조금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느낌이 있죠. 한편으로는 조금 그 튀는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떤 아름다운 결실이라기보다는 그냥 미션 수행처럼 그렇게 자꾸 보게 되는.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건 용우의 미소가 그 미남대의 미소는 아니죠. 입꼬리에 힘을 덜 줬지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자연스러운 미소라는 게 느껴집니다. 표정? 그래서 어제 저장된 메시지를 보냈는데 나도 그런 내가 좋아. 용우에 대해서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군요. 그런데 가끔은 나눠보고 싶어. 우리가 맞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가 될 수 있을까? 나도 그런 내가 좋아는 내 내면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는 나잖아요. 그런데 용우가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나눠보지 않았지만 한번 나눠보려고 한다라고 해보지도 않은 걸 지금 공수표를 날렸다고. 그거에서 지원 씨는 나랑 같은 사람이네? 심지어 그 공수표조차도 내가 바라는 거네? 하면서 선택을 하게 됐지. 마지막 문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문자를 보내게 된 거에는 철현 씨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끔은 나눠보고 싶어하는 거는 내 내면의 그런 약함에 대해서 한번 나도 나눠보고 싶다는 거지. 근데 과연 용우랑 그런 거에 대화가 될까는 싶어. 아직은 둘 다 미숙하단 말이야. 그래서 서로가 성장해 가면서 같이 회복해 나가는 그런 관계도 있어요. 회피형들끼리 만나도 뭐 얼마나 잘 지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둘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게 아닌가. 너무 섣부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용우는 처음 깨달았고 지원은 자기의 모순에서 아직 완전히 빠져나오지는 못한. 그러니까 내가 A라는 길을 가고 있다가 B라고 갑자기 코스를 틀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모순들이 발생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모순을 해결하면서 이제 자기가 다시 이제 이사를 하는 건데. 그렇죠. 안녕. 마지막에 와서야 첫 문자를 보내게 됐네. 많은 일과 깊은 고민 끝에 너에게 줄 작은 선물이 생겼어. 내일 보자. 굿나잇이라고. 작은 선물이 하루 이게 만약 문자가 이 전날 왔으면 진실게임 할 때부터 작은 선물에 대해서 해놓고 하루를 기다려서 줬는데 그게 센 노래야. 하루 야 이거 주려고 어제 문자 보내고 지금까지 기다리게 한 거야? 이거 주려고? 하루 종일 센 노래 들고 다녔어? 물론 감동일 수 있지. 운명이라는 거를 또 표현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첫 문자가 왔고요. 회 맛있게 먹고 문자 안 보내더니 라는 것도 실은 지원 씨가 틱틱거리는 맥락이지. 물론 저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원 씨도 이렇게 사소하게는 서로가 찌르고 찔리는 그런 말투를 쓰거든. 아까 재영 씨 앞에서도 관람차 얘기하고 틱틱댐이 있어. 그런데 그러니까 상대도 이렇게 티키타카가 되는구나 하고 용우도 이렇게 놀리면서 장난치고. 근데 어느 순간 지원이가 이거에 상처받아서 혼자 운단 말이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오랫동안 놀림거릴 것 같은데 사격이나 연습을 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찌르는 거잖아. 왜 나 선택 안 했어요? 그리고 사격이나 연습 찌르는 말이고 사격 못한 거에 대해서 찌르고 틱틱거림. 지원 씨는 이렇게 또 틱틱거리면서도 상대는 그러지 않길 바라고. 근데 상대 입장에서는 틱틱거리면서 농담을 하니까 나도 해도 되는 줄 알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실은 지원 씨가 그게 아닌 상대를 바라는 것도 좋은데 실은 내가 먼저 바뀌는 게 더 모집단 자체가 넓어지겠죠. 나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그림에 대해서는 모순이 있었죠. 좋아하고 싶은, 좋아해보고 싶은, 만나보고 싶은 사람. 그러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거를 갑자기 선택하려고 하니 그 안에서 내가 디테일한 부분을 챙길 수 없었던 건 사실이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을 선택했고 용우는 그렇게 보여진다는 측면에서는 완벽한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이때 같이 걷는 분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엄청 다른 것 같다. 처음부터 닮았다. 그렇게 느끼면서 심지어 이제 가져온 옷도 이 옷이 같은 줄 몰랐는데 이 옷 취향마저도 비슷한. 저런 것들이 있으니까 더 닮았다고 느꼈을 수도 있겠다. 마음이 같다는 건 나중에 퍼즐을 맞추면서 그런 거죠. 회피형과 친해지려면 처음에 만나면 금방 친해지거든요. 근데 진짜 친해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 지원도 둘이 있는 시간을 항상 피하고 싶었고 본인들은 다 자기의 내면을 한편으로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니까 어떤 불편한 감정. 그게 지원 씨는 이성적 감정이라고 오해를 했을 수 있는데 그거랑은 조금 달라. 물론 나중에 이성적 감정도 생기고 당연히 매력적인 사람께 이성적 감정이 있겠지. 근데 그 불편함의 정체는 내 내면을 이 사람은 알 것 같은, 꺼내고 싶지 않은 부분을 왠지 꺼내야 될 것 같은, 꺼내지 않아도 알 것 같은 그런 불편함이지. 그래서 나와 닮은 용우가
감추고 싶은 나의 모습을 알아챌까봐 두려웠다. 그게 너무 회피형에 대한 묘사죠. 그래서 오랜 시간 함께 남은 뭐 고민의 대화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나누려고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여기서. 그러니까 용우도 자기의 내면을 인제야 보기 시작하고 인제 바뀌기 시작했거든. 눈물을 흘리면서 용우도 나름 여기서 성장을 했거든. 근데 인제 갓 태어난 사람이야. 그럼 용우는 이제 갓 태어난 사람한테 무슨 바다 같은 마음을 기대해. 오히려 지원 씨가 감정에 대한 거 알려주고 챙겨가면서 해야지. 겉으로 멋있고 그렇게 모습을 연기하지만 용우 안에 내면은 인제 발견해서 인제 갓 어른이 되려고 인제 막 성장을 하려고 알을 깨기 시작했는데 무슨 바다 같은 사람이야. 지금 지원 씨가 지금 둘 다 자기 내면의 알을 막 깨기 시작해서 지원 씨가 오히려 감정의 알을 깬 거는 지원 씨가 선배예요. 물론 알에서 깨 나온 동물들은 걸음마를 안 하죠. 보통 이제 알에서 깬 동물들은 바로 걷지. 근데 어쨌건 그냥 비유적으로 들어주세요. 여기서 용우는 느낀 게 많고 성장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윤재한테든 부모님한테는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다시 생각하는 게 있었을 거고 윤재한테든은 그냥 지원씨 오빠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윤재한테든 해서 용우는 뭐 한편으로는 윤재같이 행동하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처럼 보여지고 싶었을 것 같긴 해. 일관된 어떤 사랑의 모습, 일관된 사랑을 하는 그런 멋진 모습, 저렇게 헌신하는 모습, 아 저게 인기가 있구나. 그런 생각은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윤지한테 배웠고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모습 보여도 된다는 거구나.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받아주는 사람이겠죠. 나한테는 이야기해도 돼 라고 말을 했고 이제 우리 서로 가면 내려놓자. 용 오빠는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줘서 고마워요. 저는 제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말로 표현하고 그런 게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라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말로 표현하고 그러면 용우는 쉬울 것 같아.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말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제일 어려워하는 사람이 용우인데 지원 씨보다도 더 어려워하는 사람인데 지금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말로 표현해봐. 그러면 용우 씨는 뭐라고 그래? 이게 딱딱딱딱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는 사람 누가 더 어려워?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지금 용우인데 지금 제일 어려워하는 사람을 본인보다 더 어려워하는데 항상 그냥 혼자서 감정을 처리하는 게 익숙했는데 본인은 그나마 처리를 했지 용우는 혼자서 감정을 외면하는 데 익숙했어. 그래서 감정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부족한데 지금 둘이서 힘들어도 성장해 나갈 수 있겠지. 근데 지금 돌잔치는 애가 아 어른이다 하고 갔는데 얘는 갓난애기야 지금. 혼자서 감정 처리하는 게 익숙했는데 지금 혼자 감정 외면하는 게 익숙한 사람한테 가버리면 뭐 감정에 대해서 뭐 어떤 표현을 들을 수 있겠어. 그래서 그걸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줄 수 있다는 부분이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근데 지원 씨의 이 바람이나 이런 거는 참 와 닿아요.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걸 바라는지는 알 것 같아. 근데 이게 그러면 지금 용우랑 같이 성장할 마음으로 가야지. 용우랑 같이 성장할 마음으로 가면 가능한데 용우랑 같이 성장할 마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아 바다 같은 어른이다 이렇게 가면은 그러면 이제 낭패지.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갓난아기가 똑똑똑똑 자니 하면서 사진 찍고 가잖아요. 이건 사진 찍고 가는 게 찌르는 거 아니야? 사진 찍고 나가면서 좋다고 웃는 용우가 아침에 와서 오늘 검은 옷 뭐 흑장미 같다라고 하는 거랑 뭐 어느 게 더 찌르는 거야. 너의 어린 내면 이제 들여다봤지. 나는 그래도 그나마 감정을 처리하는데 해봤거든. 우리 같이 노력해보자. 이렇게 되면 가능해. 근데 지금 지원 씨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뭔가 큰 사람을 만나고 싶거든. 근데 용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원 씨는 놀리지 말고 아니 세상에서 제일 잘 놀리는 사람이 지금 낯솔 출연자 중에 제일 놀리기 1등이 용우인데요. 제가 놀리지 말고 하니까 네. 제가 많이 놀리나요? 많이 놀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르겠죠. 지금 놀리기 대장이 제가 많이 놀리나요? 라고 묻고 있네. 그래서 지원 씨는 많이 안 놀리나요? 많이 놀리는지 모르는 용우 씨니까 놀리는 걸 멈추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아까 작은 선물을 줄게 다른 선물 필요 없고 그 사진 지우세요. 용우 씨는 뭐 웃고 있지만 사진 지운다는 말을 안 하고 있죠? 사진은 지우지 않겠죠? 나 놀리는 거 지금 내 룸메이트로 충분하거든. 그러니까 오빠의 자상함에 표현은 다정함까지 바라고 있는 거긴 해. 그리고 성숙한. 그러면서 나와 내면을 공유할 수 있는 나와 비슷한. 근데 그런 거를 다 갖춘 사람은 지원 씨 또래는 없죠. 지원 씨 또래는 찾기가 힘들지. 그러니까 용우가 뭐 나쁘다고 나도 생각 안 해요. 저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야. 근데 지원 씨가 바라는 사람의 지금 프로파일이 아니라는 거야. 사진 지워라 따뜻하게 대해달라 뭐 이런 용우는 자기가 상대를 통제해야 하는데 상대가 자기를 통제하려 든다고 느껴서 기싸움할 것 같아요. 따뜻하게 대해달라는 거를 어느 순간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뭐 이상 어떻게 따뜻하게 돼? 이러면서 서로 막 기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 윤재랑 가까워져 가지고 그러면서 윤재 얘기를 또 하네요. 지원 씨는 뭐 윤재를 혼쭐 내주는 그런 사람을 상상했대. 그래서 오는데 너무 예쁘더라. 야경을 온전히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어느 야경이 이뻤어? 라는 거에 예쁘고 좋은데 많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거든. 그게 이제 초아와의 데이트였겠지. 그래서 오던 길이 생각날 것 같아. 여기 전화하면서. 그래서 지원 씨가 정답이라고 그냥 듣고 싶은 말을 해줬고, 내가 포기한 이유는 재영보다 성숙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야. 그러면 내가 만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어야 돼 라고 생각하고 그걸 믿으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이제 빤히 쳐다보네요. 그렇게 오늘 예쁘다 칭찬하고 잘 어울린다고. 용우는 아까 누워 계셨던 분하고 컨디션이 다르셔서 한번 물면 놓지 않는군요. 누워서 눈 뜨고 잤던 거를 그냥 한번 물면 놓치지 않아. 지원 씨는 왜 엄마가 선택한 줄 알아? 앉자마자 오빠가 숫자를 세팅하는 게 너무 예뻐 보였대. 근데 뭐 용우 씨는 감사하고요. 근데 나는 엄마가 용우 오빠 선택할 줄 알았어 이랬대요. 연애남매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남자상이 초 앞에서 보인 어른 남자인 것 같고, 지원 앞에서 드립치고 불량스럽기도 하고 좀 가벼운 느낌이 원래 용우인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약간 윤재 같은 모습을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윤재 같은. 그래서 요리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 그러게 이제 뭐 저 듬직하고 이런 말에 또 눈 안 쳐다보고 얘기한다 또 바로 찌르죠? 이건 틱틱댐 아니야? 틱톡커인데? 다 들켰어 지금이라고. 바로 찌르죠? 눈동자는 거짓말 못하는 스타일, 쳐다보지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아주 둘이서 아주 재밌어 합니다. 이때는 확실히 둘이 어떤 진심이 전달된 것 같아요. 아주 포즈도 똑같네요. 웃는 얼굴도 똑같고. 이제 센 노래가 등장해야 되는 시점이군요. 진지한 어떤 사랑의 모습이고 운명의 의미를 담은 상징적인 그런 오브젝트죠. 그 갑자기 흑막에 등장하는 느낌. 실은 뒤에서 모든 걸 조종한 건 나였어. 드둥 하면서 어둠 속에서 센 노래가 싹 등장하면서 그런 느낌이죠. 지금까지 약간 언더커버했던 실은 나는 경찰이었어.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그때 짐 챙기는 시간이 그렇게 길었던 것도 아니고 정신없이 이것저것 넣다 보면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서울이 추웠는지 얘가 헤엄쳐 와가지고 그래서 이걸 전달받습니다. 지원 씨도 리액션이 굉장히 좋아요. 선물로 줄게. 지원 씨는 두 돌고래를 다 가졌군요. 저것도 상품도 지원 씨가 딴 거구나. 사격을 지원 씨가 잘했구나. 용우는 굉장히 운명처럼 느껴졌나 봐. 저 인형이 내가 이 인형을 챙겼나? 정신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챙기고 이 인형을 내가 챙겼나? 이러면서 그 퍼즐이 막 맞춰졌잖아요. 그게 용우에게는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왔었겠지. 그리고 지원 씨도 저걸 보면서 그런 추억에 젖었을 거고. 지원은 굉장히 재밌겠죠. 감동이라기보다는 재밌고 진짜 운명인가? 라는 생각이 또 들겠지. 그리고 어쨌건 저 인형에는 두 사람의 추억이 있는 거니까. 그래도 지원 씨에게는 효과적인 선물이 아니었나. 그렇게 이제 지원 씨는 오랜만에 본다. 그리고 오구 똑똑해 하면서 그걸 맞춰주죠. 지원이는 그날 첫날 데이트에서 못 받은 마음, 받은 기분일 듯. 그래서 지원 씨는 기분이 좋고 용우 씨도 그렇게 생각하면 잘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생각하면 선물이 이거였어? 라고 조금 짜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나도 이렇게 지금 내가 다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어쩌면 센 노래에 대한 회피 반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센 노래는 지나갔고요. 두 사람은 지금 뭐 너무 행복하네요. 그리고 센 노래는 끝나지 않았군요. 여기서 오빠 냄새 난다. 그 가방에 용우 씨 옷하고 계속 같이 들어있었으니까 용우 씨 냄새가 나긴 하겠네요. 그렇게 이제 용우 씨의 그런 향기를 즐기고 있군요. 지원 씨는 높은 확률로 촉각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말이 좀 느리고 그리고 혼자 고민을 하면서 답을 찾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스스로 경험해봐야 그것이 체득이 되고 그런 분들 중에는 좀 이런 더 향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물론 뭐 청각형 사람이라고 향기에 신경 안 쓰냐 그건 아닌데. 그리고 이상형을 묻습니다. 근데 지원 씨의 이상형은 나랑 비슷한데 나보다 더 긍정적이고 건강한 사람. 근데 뒤에서 용우랑 주연이랑 얘기하는 장면 나오는데 연애남매에 나와서 그제서야 자기 내면을 딱 들여다봤는데 그게 딱 까봤더니 골마에 있는 거야. 그 말을 해. 용우 씨는 건강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지금 내면이 건강한 상태는 아니죠. 약한 상태지. 긍정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지. 하지만 부정적인 부분을 그냥 방구석 어디에 처박아 놓은 거지. 어디 창고에 넣어버린 거지. 그러면 그 집은 깨끗한 집일까? 아니면 정리가 필요한 집일까? 이렇게 안 좋은 게 있을 때마다 그 방에 계속 쳐넣어. 그 나중에 그 방에 터지게 생겼단 말이지. 지금 용우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탁 여니까 그 안이 골마 있는 거라고 주연이랑 용우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그러면 지금 지원 씨가 생각하는 나랑 비슷한데 나보다
더 긍정적인 모습과 건강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나보다 더 감정을 들여다보지 않아서 속은 더 골마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물론 골마있다는 표현은 너무 과해. 이건 용우가 썼기 때문에 그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지원 씨가 바라는 부분에서 용우 씨가 둘 다 노력을 해야지.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근데 지금 현재는 아니다. 근데 용우 씨가 본 너의 장점, 용우 씨가 보는 장점은 예쁜데 말도 잘해. 단순하죠. 재밌어. 용우가 상대를 보는 장점이 저거야. 재밌어. 재밌어가 뭐야? 같이 놀 때 좋아. 같이 노니까 좋아. 회피형들을 제가 이제 용우 씨를 가지고 회피형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데 실제로 회피형이 단점만 있는 거 아니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회피형들은 같이 놀고 즐겁게 지내고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어떤 막 깊은 대화를 하고 감정을 들여다보고 그게 아니야. 재밌는 게 중요해. 아까 재영 씨는 지원 씨에게 나랑 시간이 재밌었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용우는 네가 재밌어야. 나를 재밌게 해주는 게 필요해. 그래서 재밌어. 근데 이거는 진짜 좋은 의미로 근데 지원 씨도 그래요. 나한테 말한 것 중에 재밌어가 제일 많은 거 알아? 용우한테는 재밌는 게 중요해. 초아는 재밌진 않았어. 자꾸 자기의 내면을 들추고 그리고 자신을 무장해제를 시키는 면이 있지. 다른 의미의 무장해제지. 그리고 회피형인 뭐 애인?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조립을 좋아해? 그럼 같이 조립을 많이 하는 거야. 그걸로 풀려. 그걸로 사랑을 느껴. 조립은 오해하지 마시고요. 프라모델 조립 같은 게 취미일 수 있잖아. 피규어 만들고. 원래 회피형들은 피규어 좋아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회피형들은 어떤 깊은 대화나 자기 내면을 들추는 건 싫어하고 말 그대로 재밌는 시간이 중요해. 재밌는 시간. 이거는 용우초와 그 데이트할 때도 얘기했었지. 용우에게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재밌는 게 중요하다고. 그냥 재밌게 농담 따먹기나 하면 된다고. 초아가 용우 성장시켜주는 촉매제가 됐지. 이 프로 자체가 또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위안도 얻고 그렇게 또 삶의 원동력도 얻고 그게 또 의지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외모도 재밌대. 좋은 의미로. 그래서 이제 오빠 얼굴도 재밌고 서로 되게 홀가분해진 기분. 뭐 그렇겠죠. 선택을 했으니까. 주변 것들 별로 신경 쓰이지 않고 편안한 템포 위에 같이 있는 느낌.